장은영 저 긍정의 대화법 목차입니다. 1장에서는 워밍업, 긍정화법은 시스템이다. 왜 긍정화법인가? 긍정화법 시스템부터 장착하라. 1단계 유연한 세계관을 품어라. 2단계 지식을 팍팍 긁어 모아라. 3단계 연습 또 연습하라. 4단계 사용하고 사색하고 특화하라. 재미와 재앙 사이에서 헤매는 당신에게. 2장 업그레이드, 긍정화법 스타일을 파악하라. 긍정화법은 사랑을 타고. 3장 액션, 긍정화법, 이럴 때 이렇게. 부하 직원에게 질책할 때는 이렇게. 직장 상사에게 부탁을 거절할 때는 이렇게. 직장 동료에게 위로할 때는 이렇게. 회사에서 인쇄할 때는 이렇게. 술자리에서 회식할 때는 이렇게. 회의실에서 회의 중에는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워밍업, 긍정화법은 시스템이다. 왜 긍정화법인가? 매력이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매력, 차밍, 어트랙티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다. 긍정적 매력으로 성공하라. 매력이라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성공을 유혹하라. 긍정화법으로 매력 지수를 쑥쑥 높여라. 매덩이는 울퉁불퉁한 못생긴 메주덩어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매덩이는 사랑스러운 매력 덩어리를 지칭합니다. 여기서 매력의 핵심은 개성입니다. 외적 매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내적 매력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긍정화법은 유쾌, 상큼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고 호감을 얻는 자석형 인간이 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유쾌한 긍정화법 첫째는 유쾌해야 합니다. 즉 재미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뭉클해야 합니다. 감동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는 상큼해야 합니다. 신선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박장대소가 아닙니다. 실없는 사람이 아니라 실속 있는 사람으로 변신함으로써 자석형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행운은 기회와 준비의 만남입니다. 행운의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긍정화법 시스템부터 장착하라. 긍정화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긍정화법 시스템의 목표는 유쾌피아입니다. 자석형 인간의 터전인 긍정화법의 유토피아, 재미와 웃음이 넘치는 행복 바이러스 천국을 의미합니다. 유캐피아행 회속열차를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벽한 자석형 인간이 되기 위한 4가지 요소는 태도와 지식과 연습과 실천입니다. 여기서 태도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합니다. 두 번째, 지식은 긍정화법을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습은 긍정화법을 연습함으로써 위대한 습관을 창조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실천은 실천으로 긍정화법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긍정화법은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바로 자석형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태도 더하기 지식 더하기 연습 더하기 실천 곱하기 끈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긍정화법 시스템과 관련해서 1단계는 유연한 세계관을 품어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유연한 세계관을 일컫습니다. 직장인 행복 점수 보고서에 의하면 직장인의 행복 점수는 100점 만점에 49.7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유연한 세계관을 품는 것은 자석형 인간이 되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자 출발점입니다. 긍정은 유쾌함을 타고 흐릅니다. 행복은 객관에 있지 않고 주관에 있습니다. 주관을 강조하는 긍정의 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고 행복으로 안내하는 열쇠입니다. 웃음과 긍정을 끌어내는 긍정화법은 불행을 물리치는 강렬한 효과를 발휘하게 합니다. 생각의 깃털을 달면 행복이 보입니다. 낙관주의자는 극심한 불운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엄청난 기회 속에서도 불운을 봅니다. 생각의 깃털 달기란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 상황을 웃어 넘길 수 있는 생각의 눈을 가짐으로써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세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해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해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더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마법의 주문을 걸어야 합니다. 말 하나로 인생이 바뀝니다. 힘내자 힘, 난 할 수 있어, 난 늘 행복해. 자석형 인간은 웃음 천재입니다. 남을 잘 웃기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먼저 잘 웃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웃을 일이 있을 때 웃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고통 속에서 웃을 수 있어야 진정한 자석형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하는 뜻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루의 성공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하루를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15 운동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15초 동안 웃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수시로 보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긍정화법 시스템 2단계입니다. 지식을 팍팍 긁어 모아라입니다. 긍정화법을 풍성하게 만드는 지식 쌓기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을 차곡차곡 쌓아 잠자고 있던 긍정화법 감각을 일깨워 유쾌 지수를 업그레이드 하라입니다. 유쾌한 긍정화법의 원리를 찾아서 상대방의 예측을 무너뜨려라 합니다. 유머는 창의력과 비슷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전혀 상상도 못할 엉뚱한 대상을 등장시켜 폭소를 자아내게 하는 이야기 구조를 취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신선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오정과 만드기가 두꺼운 책을 읽고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오정, 이 책은 너무 나열식이야. 만드기, 게다가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좀 산만해. 이때 만드기 아버지가 와서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너희들 왜 전화번호를 갖고 오더니? 우월감과 해방감이 더 큰
웃음꽃을 피웁니다. 우월감이란 내가 남보다 낫다는 느낌 또는 돌연히 나타나는 승리의 감정입니다. 데카르트는 자기와 비교해 타인의 단점과 불완전성을 보고 자신의 우월성을 느끼며 이것이 웃음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해방감이란 자신을 짓누르는 두려움과 금기, 사회적 억압이 해소되는 감정을 말합니다. 억압받던 것을 벗어 던질 때의 시원함과 통쾌함이 있습니다. 농담을 할 때는 금기는 깨트리되 품위는 지켜야 합니다. 진짜 같아야 더 재미있는 법이니까요. 효과적인 유머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그럴 법한 논리, 즉 개연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많은 이야기와 논의를 넣어야 합니다. 긍정화법의 핵심은 교양이고 내공입니다. 지식과 지혜, 통찰력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단서가 바로 긍정화법입니다. 팁으로 유쾌한 이야기거리를 생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팁 첫째는 문자를 많이 접하라. 즉 TV, 인터넷에서의 유머 코너, 유머 책 등입니다. 둘째는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람을 자주 만나면 자신도 그를 닮아 더 재미있어지고 성격도 밝아지는 법입니다. 세 번째 팁은 일상에서 이야기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삶의 곳곳에 묻어있는 재미의 재발견이 중요합니다. 긍정화법 시스템 3단계는 연습, 또 연습하라입니다. 반복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긍정적 마음가짐과 유머 감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의 단계는 술술 기술 예술입니다. 유쾌한 단어가 술술 나오는 술술, 언제라도 유쾌한 긍정 대화가 술술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화를 맛깔스럽게 포장하는 기술, 어조나 표정의 중요성은 말의 내용을 능가합니다.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7%이고 청각적인 요소는 38%이고 시각적인 요소는 55%라고 합니다. 재미있고 맛깔스럽게 포장하는 방법은 바로 표정, 말투, 제스처, 목소리, 톤, 사투리 등입니다. 긍정화법을 창조하는 예술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로 리모델링 하라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으면 픽션보다 논픽션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재미있고 감동받습니다. 재미와 의미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재미와 의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진정한 자석형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의 자신을 오픈하라. 겸손도 전략이다. 겸손은 나약한 자의 무기력한 선택이 아니라 강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4단계, 사용하고 사색하고 특화하라. 자석형 인간은 긍정화법을 실천합니다. 긍정화법의 생명력은 사용에 있습니다. 멋진 자석형 인간이 되려면 무수의 뿔처럼 당당하게 두려움과 맞서야 합니다. 실천의 첫 번째 대상은 가족이요, 두 번째는 회사나 주위 사람들입니다. 실패 횟수는 성공 횟수와 반비례합니다. 숱한 시행착오와 절망 끝에서 자석형 인간이 탄생되는 법입니다.
긍정화법에서 향기를 남기려면 사색하라입니다. 유머를 사용하되 그대로 옮기면 표절이지만 자신의 가치관을 활용하면 창작이 됩니다. 긍정화법은 당신의 삶을 마법처럼 바꿔줄 수 있고 유머는 이의 핵심 요소입니다. 긍정화법 대가가 되려면 특화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위트, 유명인 성대묘사, 익살스러운 표정이 곁들여져야 합니다.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자기다울 때 긍정화법은 가장 빛나게 마련입니다. 7번째, 재미와 재앙 사이에서 헤매는 당신에게. 재앙 1, 유통기한 지난 우스갯소리. 유머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긍정화법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체험담에서 재미있는 요소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재앙 2, 대상과 장소 파악을 못하기. 타인의 관점에서 마음을 헤아리는 역지사지 정신이 유머에도 필요합니다. 즉 대상, 장소에 따라 센스를 발휘하는 자만이 진정한 자석형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재앙 3, 시작하기 전부터 혼자 숨 넘어가기. 웃음이 터지려고 하더라도 내색하지 말고 시치미를 뚝 떼는 안면 불변형 유머를 해야 합니다. 유머 고수를 노리는 자석형 인간이 되고 싶다고 하면 절대로 먼저 웃어서는 안 됩니다. 재앙호, 질질 끄는 나레이션. 말은 간결이 생명입니다. 이 말을 식스피어가 했습니다. 명쾌하고 강력한 쾌도 난마형 화법으로 세련미를 추구해야 합니다. 긍정화법은 아트가 아니라 하트입니다. 자석형 인간은 휴머니스트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자석형 인간입니다. 유머리스트와 휴머니스트는 스펠링이 비슷하나 어원은 같습니다. 가장 인간다운 인간, 인간적인 내음이 배어있는 인간이 바로 유머리스트입니다. 자석형 인간은 특유의 향기와 온기로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매력을 지닌 진정한 아티스트들입니다. 2장 업그레이드, 긍정화법 스타일을 파악하라입니다. 첫째, 자신을 사랑하라. 진정한 사랑의 출발은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나 자신 사랑하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스러운 점 100가지 날 해보기. 타인과 특화된 자신의 강점, 장점, 바람직한 부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 나의 해보기. 매일 하루에 10번 자신에게 진한 사랑 고백하기. 난 내가 참 좋아. 난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좋아. 누구야? 사랑해. 자신의 영혼을 따사롭게 어루만져주는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온이 스밀 것입니다. 긍정화법 스타일을 파악하라. 2번째, 타인을 사랑하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워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멋지고 행복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번째, 사물을 사랑하라. 후회 없는 인생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티끌 한 점일지라도 만 우주와 연결되어 있으며 저마다 존재할 이유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법입니다. 자석형 인간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존재입니다. 상대가 감탄하고 감동하고 열광하는 멋진 대화에는 언제나 진심이 담겨 있는 법입니다. 3장 액션, 긍정화법. 이럴 때 이렇게. 첫째, 부하 직원에게 질책할 땐 이렇게.
꾸지람 뒤에 격려는 소나기 뒤에 나오는 태양 같은 것이다 라고 게테가 말하였습니다. 부하 직원을 핵심 인재로 키우는 능력이 리더의 덕목으로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사랑이 담긴 건설적인 질책은 존경받는 상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저류의 기회입니다. 모욕을 느낄 만큼 심하게 꾸짖으면 반감과 거부감이 커지기 때문에 차분히 잘못을 지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멋진 질책과 관련된 팁입니다. 지각하는 직원에게 웃으면서 자네가 도착했으니 이제 다 왔군 이렇게 말하거나, 거의 지각에 가까운 부하 직원에게 홈인 세이프 라고 말하거나, 회의하는데 자꾸 딴전 부리는 직원에게 가끔 가다가 여기도 보고 그래 얼굴 잊어버리겠어 이렇게 말하거나, 질책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유머와 칭찬을 더불어 질책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질책을 칭찬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단한 인내심과 상대방에 대한 깊은 애정이 필요합니다. 부하 직원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당신의 칭찬 한마디가 조직을 살리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직장 상사에게 부탁을 거절할 때는 이렇게. 덴마크의 격언에 의하면 오랜 약속보다 당장의 거절이 낫다란 말이 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상사나 동료의 부탁을 거절 못하는 착한 직장인 컴플렉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상대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긍정적 인상을 남기고 싶기 때문에 부드럽고 안곡하게 거절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상황을 예를 들면, 퇴근 시간 30분을 앞둔 상황에 상사가 일을 맡겼을 때, 예, 지금 퇴근 시간 아닙니까? 좀 더 일찍 말씀해 주셨어야죠. 저라고 약속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불합격입니다. 더 좋은 방식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부장님, 내일 점심에 한턱 내셔야 합니다. 밝고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마디에 노라고 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미안한 마음을 표시한 후에 그 일을 맡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부탁은 안 되겠지만 대신 이것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차선책을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지금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좋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일주일 뒤에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서 계획서 작업을 해드려도 괜찮으신지요? 이처럼 서로 상처받지 않는 상태에서 협상 모드로 들어가 서로의 의견과 사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 동료에게 위로할 때는 이렇게. 러셀에 의하면 좋은 친구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었을 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동료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되 동료는 동반자이자 협조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라포 형성입니다. 라포란 일종의 상호작용으로 상대방의 현재 상황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공유하는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라포를 형성하려면 상대의 정서 상태를 인식하고 자신도 그와 비슷한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상대가 슬퍼할 때는 분위기를 맞춰줘야 합니다. 승진심사에서 누락된 동료에게 어떡하니 힘내 라는 말보다는 승진 누락된 걸 가지고 뭘 그리 신경을 쓰냐, 남보다 먼저 임원이 될 녀석이 라고 힘을 실어주는 것도 더 나은 방법입니다. 친한 사이에도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지나친 간섭과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다가들어 서로 상처를 입히거나 반대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인사할 때는 이렇게, 중국 격언에 의하면 타인에게 인사를 할 때는 되도록 정중하게 하도록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는 습성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항상 인사를 잘하는 부침성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인사를 통해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존재를 홍보하는 것도 득보는 사람의 습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밝게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 아침부터 찡그린 리더의 얼굴을 사무실 전체의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직원들의 능률을 저하시킵니다. 이와 관련된 팁을 보면 인사는 상하를 가리지 않는다. 상사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인사를 잘하는 부하 직원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어려운 상대일수록 싹싹하게 인사를 하라. 밝은 인사는 적군도 아군으로 만드는 훌륭한 접근 방법이다. 인간관계는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적극적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다. 내가 먼저 활기차고 상쾌하게 인사를 하자. 5번째, 술자리에서 회식할 때는 이렇게. 회식하는 날을 한국에서는 프로 술 마시는 날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말 많고 탈 많은 회식 문화, 피할 수 없다고 하면 즐겨야 합니다. 딱딱한 상하 관계와 복잡한 업무에서 벗어나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 회식 장소입니다. 여기서의 팁을 보면 술자리는 업무의 연장입니다. 술 기운에 하는 말이나 말이니 꺼리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최악의 판단입니다. 당신과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상사는 평소보다 까다롭고 엄격한 눈으로 당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술자리에서도 주된 안주 메뉴는 험담입니다. 험담은 제 얼굴에 침뱉기입니다. 험담 뒤에 항상 칭찬을 잊지 않는 것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술자리가 즐거우려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술자리라고 해서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는 허술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술자리의 뒤끝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직장 생활이 편해집니다. 사람들은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자리를 하고 즐거워하는 당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회의 중에는 이렇게. 피터 드러커가 말하기를 끊임없이 회의만 하는 조직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조직이라고 하였습니다. 생산적인 회의, 참여하고 싶은 회의가 되려면 주재하는 사람의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석해야 합니다. 사회자는 회의의 목적, 의제와 함께 시간 관리를 서두에 밝혀야 합니다. 참가자들도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회의란 문제를 공유하는 과정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인 것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해결을 전제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시간으로 미팅을 훌륭하게 마칠 수 있는 법입니다. 몇 가지 유머가 있습니다. 공이 웃으면 풋볼이요, 움직이는 총은 이동건이요, 어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배철수요, 개민의 주수는 허리도 가늘군 만지면 부서지리. 난로 위에 수학책을 얹어 놓으면 수학 익힘책,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은 할머니, 가장 뜨거운 과일은 천도복숭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자는 여자는 이미자, 노인들이 좋아하는 폭포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가장 착한 사자는 자원봉사자, 형이 차 앞에 타면 아우는 아우디, 족장보다 높은 건 주장이다. 그럼 주장보다 높은 것은 고추장. 바나나가 웃으면 바나나킥, 초밥이 결혼하면
유부초밥. 싸움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칠레. 자가용의 반대말은 허용.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김밥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김밥 천국. 이상입니다.